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28 이상인 수에는 동그라미, 18 미만인 수에는 세모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2는 18 미만에도 속하지 않고요. 28 이상에도 속하지 않죠. 자, 12 같은 경우에는 18 미만에 속합니다. 세모. 28은 28 이상인 숫자, 기준 숫자에 들어가고요. 35도 28 이상, 17은 18 미만인 숫자, 25는 28 이상에도 속하지 않고 18 미만에도 속하지 않아요. 18은 역시 18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기준 숫자 18은 들어가지 않아요. 41은 28 이상인 수에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상, 미만, 차이점 잘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직선을 먼저 나타내 볼게요. 12 초과 15 이하라고 했는데요. 15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15 영역에만 선생님이 색을 칠할 거예요. 수직선 완성했습니다. 이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예요. 13 들어가고요. 14, 15 나란히 들어가네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원이네 가족은 12세인 예원이, 7세인 동생, 45세인 아버지, 43세인 어머니, 70세인 할머니로 모두 5명입니다. 예원이네 가족이 모두 박물관에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원이는 어린이죠. 왜냐하면 12세는 어린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2,000원. 자, 그러면 동생 한번 볼까요? 동생은 7살이니까 8세 이상에 들어가는 어린이도 아니고요. 오히려 8세 미만이에요. 동생은 8세 미만이라 무료예요. 내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른 요금을 내셔야 하네요. 왜냐? 20세 이상 65세 미만에 들어가는 45세, 43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른 요금 6,000원을 내야 하는데 두 분이니까 곱하기 2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는 65세 이상에 들어가시네요. (65세) 이상에 속하니까 할머니도 무료예요. 따라서 예원이의 요금 2,000원과 아버지, 어머니 6,000원씩 2명 분을 내면 되겠죠. 따라서 6,000 곱하기 2 12,000원에 예원이의 요금 2,000원을 더하니까 14,000원이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단어들을 적었는데요. 문장으로 완성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예원이는 어린이 요금으로 2,000원, 아버지, 어머니는 어른 요금으로 각각 6,000원씩 내고 할머니와 동생은 무료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모두 14,000원입니다. 의 형태로 직접 문장으로 적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풀이 과정을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야구장에 입장한 관객 수는 25,324명입니다. 관람객 수를 올림, 버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반올림, 올림, 버림을 할 때 10의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10의 자리를 표시를 미리 해놓고 시작할게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자, 올림이에요. 무조건 올려야 되죠. 25,400입니다. 버림, 뒤에 자리를 다 버릴 거예요. 25,300. 자, 이제 반올림이에요. 2라는 숫자는 올림을 선택해야 될까요? 버림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버림을 선택해야겠죠? 25,300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풍선 1258개를 100개씩 묶음으로 포장했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포장을 할 때 부족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는 버림으로 나타내야겠죠. 이렇게 버리면 1258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5, 10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버려야 하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면 1200개를 포장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포장한 풍선은 모두 1200개입니다 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은 개로 물어봤어요. 가끔 어떤 문제에서는요. 묶음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만약에 묶음으로 물어본다면 12묶음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로 알아주길 바랍니다. 6번, 7번 문제로 넘어가고 마무리할게요. 6번입니다.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80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이상과 미만을 이용하여 나타내 보라고 했는데요. 자, 80을 반올림해서 만들 때는요. 75부터 올려서 넘어오는 범위도 있을 거고요. 84부터 떨어져서 오는 범위, 즉 버림돼서 오는 범위도 있을 거예요. 함께 나타내 볼게요. 75 반올림하면 80이 되죠. 76 그리고 77, 78, 79, 80까지 모두 해당할 수 있어요. 자, 81을 한번 보면 1, 버려야겠네. 80으로 줄어들 거예요. 82, 83, 84까지 이 범위에 속하겠죠. 단 85를 한번 보세요. 85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니죠.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85 미만이 되겠죠. 84까지는 포함해야 해요. 하지만 84.2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84.4 당연히 들어가요. 하지만 85는 들어가선 안 돼요. 85부터는 90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5 미만이고요. 75는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75 이상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혹시 이 문제가 헷갈린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처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고 나서 꼭 84 미만이라고 적는 친구 있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84.7 같은 숫자도 역시 우리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결국 80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사람 수는 6,978명이에요. 이 마을의 사람 수를 어림했더니 7,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림했는지 어림하는 방법 두 가지로 각각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우선 지금 100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따라서 그 말은 우리가 100의 자리 숫자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의 자리 숫자를 한번 여러분 봐요. 100의 자리 숫자가 어떤 거예요? 9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당연히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어떤 방법도 가능해요?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냄. 자, 물론 여러분 중에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냐? 예를 들면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도 사실 7,000명이 만들어져요. 한번 볼까요? 반올림을 선택해 보세요. 올라가야 되는구나. 올리고 보니까 78이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900에 100을 더하는 거니까 7,00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도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방법이 4가지나 들어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 정리 활동까지 하고 이번 1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